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자 박찬대입니다. 저의 일주일간 호남살이가 이곳 전남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낳고 키운 전남에서 호남살이와 내란 특별법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어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80년 광주가 12.3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내란 쿠데타 세력에 대한 국민적 역사 바로 세우기와 법적 단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란 기득권 세력의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내란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므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내란 속에 전두환, 노태우는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내란 가담자들도 각각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역사는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12.12와 5.17 내란과 같은 단죄로는 부족했었다는 증명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회적, 정치적 조치를 통해 내란의 완전 종식과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제한합니다. 내란범죄자가 알박기로 심어놓은 인사를 원상 복구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내란 종식의 종합적 법적 장치입니다. 저 박찬대는 내란 특별법을 통해 12.3 내란을 완전히 매듭짓겠습니다. 제2의 50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 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어 국민과 함께 완전한 내란 종식을 성공시키겠습니다. 12.12와 5.17 내란의 고통을 가장 크게 짊어진 호남인들께도 약속합니다.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 독재, 내란 세력의 핍박 속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꿨습니다. 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 전 기간에 걸쳐 싸웠다. 정치인 김대중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미스터 지방자치가 제일 어울릴 것도 같다고 하실 정도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 지방자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 지방자치 시대 30년, 당원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기, 2기 시절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선 개혁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당원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선 즉시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켜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당원이 뽑은 전남의 지역 일꾼들과 함께 전남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첫째, 전남의 공공의료를 살리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의과대학 설립의 마지막 퍼즐, 전남, 그 퍼즐을 맞추겠습니다. 공공의료 인력을 전남 안에서 양성하고 의료 인력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남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 통합의대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예산 입법 지원으로 전남형 공공의대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여수 국가산단을 살리겠습니다. 여수는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로는 탄소 중립 시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체계를 바꾸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기존 정유 석유화학 산업을 스마트화, 고도화, 친환경화 시키겠습니다.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환 로드맵을 만들며 여수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수 산단을 살리고 전남의 경제 기반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전남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전남은 전국 태양광 발전량 1위이고 풍력 자원도 풍부합니다. 저는 2월 원내대표로서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산업 촉진을 위해 전력망 확충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너지 3법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목포 알리백 전용 국가 그린 산단 조성, 진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접화 단지 조성, 전남을 에너지 거점 도시로 만드는 구체적인 안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남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겠습니다. 서남권 관문공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TF를 가동한 국가 비전입니다. 군공항 이전이 전남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새로운 물류 관광 허브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전남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전남은 민주당의 영원한 선생님입니다. 민주당이 갈 길을 잃었을 때 전남은 항상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박찬대 그 선생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강한 개인이 아닌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말이 아닌 강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원팀 민주당, 승리하는 당대표 박찬대,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전남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그 길에 전남 도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말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한 박찬대 의원님의 호남 발전, 특히 전남 발전에 대한 현안 구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후보님과 함께하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 답변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언론인 손을 펴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용노 시대 숙장님. 예, 대표님 연전에 고생 많으셔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의원님 마음은 의원들 그러니까 의원님이라 그러죠. 의원님들 마음은 대체로 이제 우리 후보님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당신 마음은 또 청청내 성도분 쪽에 좀 보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님은 지금 대체로 그들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원내대표로 그리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2번을 수행하는 등 내란을 같이 이겨내고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어왔던 지난 13개월 동안의 그 노력이 사실 의원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민주당은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을 구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1대에는 우리 당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의도를 보는 과거의 문법에 익숙한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이고 그 당원의 마음과 분리된 의원의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당원들의 경선으로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당원들의 마음을 수용한 의원들이 선출된 것이고 의원들의 마음과 당원들의 마음은 구별되지 않는다. 의원과 당원이 겨루거나 싸운다. 그런 거는 우리 민주당의 현재의 주소하고는 다른 과거의 현상이고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의원들이 당원들과 다투거나 당원들의 마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KBS 허재희 기자입니다. 공공항 이전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화 예산 책임지게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이제 국비 기존에 기부의 남용으로 전세했던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국비 사업 기기를 투입해서 국가사업을 만들거나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10년 이상 끌어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무안군수, 전남지사, 광주시장과 그리고 이에 관련된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압니다. 명확한 문제가 대안이 그 자리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겠다. TF를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무안 국민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과 관련된 대안들이 무엇인지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안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국민 주권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경기도의 계곡 문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토의 끝에 저항이 거의 없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것을 무안군, 전남도, 광주시에만 맡기지 않고 좀 더 많은 재원과 재정과 그리고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가가 나선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합리적인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 또는 필요하다면 법률 위반도 함께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단정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전도에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MBC의 김윤 기자인데요. 그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게 인구 감소하고 지역 소멸이거든요. 소규모 자치단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 대통령이 모두연설에서 지방선거 계획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내년 조금 크게 말씀. 지방선거 계획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 감소하고 지역 소멸 문제 때문에 특히 이 전남 서남권의 목포무안 시랑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 논의가 제기되기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뤄내지 못하고 있고 안동이나 예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이 대표님 아니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는지 이게 필요하다면 이게 지역이 자율적으로 되기가 힘든 구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지역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놔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할 사람은 없겠죠. 네, 이거는 그 무안 우리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14년 동안 문제 해결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전적으로 책임으로 돌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재원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권한의 문제,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차이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지 못했던 부분 그 한계도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문제도 대통령이 나서고 중앙정부가 나서고 또 원팀인 다수당 집권여당 민주당이 함께 나설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지방 소멸 문제, 그다음에 지방 분권 자치와 관련된 문제는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욱더 장기적이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중앙정부의 사실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얻어낸 지방 자치 아닙니까? 당신께서 스스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자치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95년도부터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였지만 사실은 재정적 독립이라든가 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을 인구 감소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 1급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시대적 요구 사항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소뇽공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만날 때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노동 문제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 출신, 그것도 기초와 방역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높은 공약 이행률과 함께 사실 행정 경험을 했던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민주당의 지향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한결같은 지향을 했는데 한 세대가 경과하기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는 이전과 다른 해법과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당정이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기본사회, 또 기본소득, 또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농어촌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창의적인 아이들이 잘 모아져서 그 하나하나의 구슬들을 깨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장황하게 부연 설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되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정말 요구가 있고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기서 기반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여론이 무르익으면은 그때 우리가 좀 나서 보겠다라는 뜻인지 저는 사실은 선후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 지방 분권도 결국 국민 주권과 관련된 부분이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노력과 함께 제도적, 입법적, 예산적 지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질탁동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야 된다. 아까 군공항 이전 문제도 동일한 원리죠. 주민들의 의견 수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통합과 관련해서 갈등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영남의 경우도 그다음에 전남의 경우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북도 비슷한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고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조율하고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통합이라든가 유지를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고 또 행정부뿐만 아니라 원팀 민주당이 한꺼번에 나서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국민이 어렵게 만들어서 사실은 결혼시킨 정부와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신혼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니문 기간에 서로가 견제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간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바른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원팀으로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북, 광주, 전남 할 것 없이 민주당의 뿌리이고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고 있는 이 호남 지역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정치권이 4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냈는데 충분히 응답했느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수용하지 못한다. 환란이 일어난다. 그런 사자 육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과는 다른 4기 민주당 정부가 특별한 공헌과 노력을 했던 곳에는 각별한 사실은 보상이 그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내일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호남 민심, 전북과 광주, 전남이 이재명 정부를 세우고 갖고 있는 그 희망이 보람으로 느낄 수 있게끔
당정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현 기자님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인.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 광주일보 김민선인데요. 사실 이제 새 정부 당대표가 되시면 새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하시는 것도 일이지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뒀는데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공천대표가 되신 다음에 이 공천룰을 확정 짓고 지방선거를 이끄시는 것도 흔히 이끄시는 역할이신데 제 개인의 생각일지 몰라도 약간 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대한 약간의 그런 의심 내지는 불복도 있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호남은 공천이 당선인 상황에서 좀 당원 내지는 지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공천 관련된 계획 내지 룰 같은 걸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싶은데요.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당대표는 자녀 임기 1년을 채우는 당대표 아닙니까? 다음 당대표는 정식 전당대회를 통해서 2년짜리 당대표가 되니까 권한도 기간도 폼도 다음 당대표가 더 낫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우리 민주정부에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 재창출 못했더니 이명박근혜가 등장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더니 윤석열 같은 괴물 대통령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잘할 거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어떠한 태행이 있을지 우리 대한민국이 80년 동안 이룩했던 민주주의와 경제 기반, 외교 안보 평화, 국격, 문화 모든 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의 정권 재창출을 못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뭐 정권을 몇 년 동안 유지하겠다 이런 거는 광범한 목표고요. 매번 최선을 다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을 재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1년이 그래서 남아있는 5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뉴스 보기 좋고 우리 보도 채널 또는 신문 보기 좋다 이런 분들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내년의 지방선거 완승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호남은 다른 전국에 있는 지역하고는 좀 다르죠. 경선이 본선이고 경선이 하도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경선 룰이 나올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8월 2일 날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제일 먼저 좀 이르다 싶을 정도로 빨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선거 기획단을 반드시 빨리 출범을 해서 예측 가능한 경선룰을 충분히 우리 당원들 또는 출마 예정자들 그런 사람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신인들한테는 기회를 기존에 공헌했던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평가를 뭐 갑작스러운 개혁의 이름으로 혁신의 이름으로 경선룰이 바뀌어서 불확실성이 야기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기회 폭을 넓히는 거, 또 청년들한테 또 좀 더 기회를 주는 거, 이러한 우리의 지향도 같이 추구하되 기존의 정치인들이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어떻게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당을 운영하는 원칙도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문제도 지방 소멸과 또 지속 가능한 지방 자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다 이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주권자의 의견들을 듣는 것처럼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기존의 정치인 사이에 조화를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속도와 범위와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할 거고요. 아마 제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로부터 10개월 뒤에 있을 지방선거의 결과가 사실은 성과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또 현역인 분들한테도 안정성 높게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피한 혁신안이 나오더라도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수용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하게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공약을 각 지역마다 어떻게 맞춤형으로 잘 정리해서 적용할 건지도 같이
대선 공약 점검 TF도 같이 만들 생각입니다. 예, 광주일보 김민석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딱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괜찮나요? 역시 다음 질문. 예, 네, 저 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후보님의 호남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금 무안 국제공항은 6개월 동안 거의 셧다운 좀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남의 여행업계에서부터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공항을 가보시면 유가족분들의 텐트가 아직도 그대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되신다면은 어떻게 이 하루속히 무안국제공항이 조기 개항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군공항 이전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무안공항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먼저 7월 16일 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각종 참사에 대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네, 또 오송 참사, 그다음에 우리 또 요번에 비행장 사고. 일단은 이 무안공항이 거의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정도인데 먼저 활주로 지금 연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00m를 3,200m로 늘리고 있는 부분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완료하게끔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던 둔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둔턱이 기술적으로 꼭 필요하다. 적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우리 유가족의 또 정서, 그리고 유가족과 관련된 또 소통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한 공항이 빨리 정상 운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우리 무한 군수님뿐 아니라 전남지사님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도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되고 나면 관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고위 당정협의라는 것을 합니다. 총리가 한 번 주관하고 당대표가 한 번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역의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관여하고 그다음에 책임지고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 질문이라 마무리 인사 부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에 대한 참으로 애정이 많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지만 우리 부모님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제가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고 12월 7일 날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올렸습니다. 그때 국힘당 108명의 의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정부 여당이라고 인식하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 국민들과 함께 외쳤지만 그들은 단 3명만 본회의장을 지켰습니다. 12월 14일 날 더 강한 탄핵안을 올렸고 그리고 그때 광주 영령한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의 대답은 그렇다였고요. 1980년 5월의 광주가 호남 정신이 2024년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당인으로서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위기를 지켜주셨던 광주 시민들의 그 희생, 호남 정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31사단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 민주주의의 고향, 호남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아름다운 일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도 경제도 미래 경제도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국민 주권이 분명해야 억강부양 대동세상이 되어야 자본주의도 더욱더 발전하는 것이 그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광주와 호남, 전북과 호남, 네, 각별한 희생과 헌신에 그거에 보응하는 경제 정책, 그다음에 재정 집행 이제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성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집권당의 당대표에게 요구되고 있는 의무이자 권한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신속하고 유능한 개혁, 싸울 때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지만 민생에도 유능하고 경제에도 유능하고 국민도 통합시킬 수 있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당대표한테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도 확장, 보수의 가치도 지켜가면서 2030 젠더 갈등도 통합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바로 집권여당 당대표의 경쟁력과 자격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 국회 신정은 행안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영수 도의원님, 김시웅 도의원님,